자, 그 다음에 고용인 정리합시다. 고용인은 넘겨보시면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고용인은 용어 정의에서 배우셨듯이 누구하고 누가 있다. 98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존이 있죠. 고용인은 밑에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있죠. 1번에 고용인은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개념을 고용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사람이죠. 법인이면 사원 임원은 회사 설립할 때 일정 수 이상을 두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결격 사유 배우실 때 사원 임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결격이면 누구도 결격, 법인도 결격 이렇게 했죠. 근데 둘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결격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의 결격은 아니다. 그죠? 법인은 항상 법인하고 사원 임원은 한 개를 보시면 돼. 법인이 업무 정지받고 기간 중이면 누구도 사원 임원도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고용인은 둘 수 있고 둘 수 있는 수제한이 있겠나요? 법에서 몇 명 이상 이런 제한이 없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이전에 한번 나왔던 것이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는 건 틀렸고 1인 이상도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용인 보시면 고용인 전혀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은 고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대. 고용하더라도 수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을 받음이 없이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배우신 것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줄여서 고용인이 결격 사유이면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죠. 몇 월 이내에 2월 이내에 해소를 해야죠. 해소를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관계 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정리하실 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고용인 관계에서 좀 이따 보시면 고용신고 안 했네, 고용관계 종료신고 안 했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다. 고용인은 무조건 업무정지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2월)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해소하지 않으면 뭐 받는다고요? 업무정지. 보통 이제 쉽게 나오면 밑에 2번에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부터 쉽게 나와요. 고용신고 1번 있죠? 고용신고. 기업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 밑줄 고용했죠? 소속은 어떤 교육을? 짝을 잘 지어서 실무교육을,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그 다음 괄호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돼 있나요? 최근 시험 나왔던 것이 고용신고는 뒤에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없다?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거기에 시험 나왔어요. 최근에 개정돼서 바로 시험 나왔어요. 넷째 줄에 외국인, 고용인이 외국인이다 몇 줄? 이건 이제 외국인도 공통이 외국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나 없나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외국인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럼 고용신고로 가겠죠? 그러면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고용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이 사람이 결격사유인지를 조회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본적지 신원서를 통해서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등록관청이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대한민국 국민은 내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조회하니까? 등록관청이. 그런데 외국인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나 외국인을 고용신고할 때는 등록관청이 본적지 신원서를 통해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 나오면 다 공통으로 뭘 가져오라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한다. 그게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의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이것도 최근에 함정을 봤다고요. 소속은 공인중개사라고 신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 고용신고하던 누구는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죠.
최근 시험에 좀 더 문제 풀어보겠지만 중개보조원은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보조는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신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등록관청이 자격 확인 요청하겠어요? 그건 착시 현상이니까 소속 밑에 중개보조원 X 적으시고. 니은의 둘째 줄 또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이면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위에 체크하신 것처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와라 이렇게.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이것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소속은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죠.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는데 원칙은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를 봐주는 것이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체크하시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종료신고 밑줄. 이전에는 해고신고라고 했어요. 해고신고 같은 말 적어보세요. 암기상 때문에 종료신고를 해고신고라고 해요. 해고신고. 맨 밑에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나갔죠 이제. 종료된 날 같은 말 해고일 며칠 10일. 나중에 암기할 때 해열제 그렇게 암기해. 해고일 종료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대. 자 그럼 밑에 협회 통보도 밑줄해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앞에서 배우신 겁니다. 등록관청은 하면 누구에 관하여 감독해요? 등록관청은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이죠. 자기 관할 지역 내에서 중개업하고자 등록 신청 들어왔죠? 등록해줬죠? 그러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하죠. 등록증을 교부했단 말은 등록관청 입장에서 보면 없던 개업공인중개사 생겨난 거죠. 등록관청 입장에서 보면 등록증을 처음에 교부했다 그 말은 없던 사람이 생겨난 거 아니야. 그러면 등록증 교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왔습니다라고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 단체야. 그러면 등록관청이 자기 관할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뭐 교부한 때? 등록증 교부한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했죠. 재교부한 것은 통보해요. 재교부는 새로 생겨난 사람이 아니니까 통보사항이 아니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관할 지역 등록관청 가서 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하네요. 이전 신고도 누가 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두겠다고 설치 신고했죠. 누가 한 거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두었다고 고용신고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 준 것도 통보하지만 자기 관할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각종 신고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이것도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죠.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도 누가 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이 자기 관할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하겠죠? 등록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도 누구한테? 이런 사항을 다 모아서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협회 통보한다고. 그게 따로 암기사항이 아니고 지금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누구에 관한 사항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인데 뭐만 구분하시면 되는가? 등록증 교부한 사항인가? 재교부인가?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 나올 때마다 이게 지문이 나오니까 한 개씩 쪼개면 났으니까 지금 협회 통보 보시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죠? 제재는 암기상 보실 필요 없이 다 뭐다? 고용인 나오면 다 업무정지다. 고용신고 안 해도 업무정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 안 해도 업무정지. 결격 사유자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박스는 종료니까 해고죠. 해고 며칠요? 10일 이내에. 그런 말이고
밑에 3번에 고용인의 업무 범위는 이미 용어 정의할 때 배우셨어요. 소속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나 없나요?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줄 있죠? 중개업무가 뭐인가? 이미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셋째 줄 확인 설명하는 것.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거래 계약서 작성 업무를 뭐라 한다? 중개업무를 하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에 내용은 실무교육권 나중에 교육에서 다시 배우시고 넘기시고. 중개보조원은 거꾸로 뭐만 하지?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업무만 보조만 하지 소속이 할 수 있는 중개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둘째 줄 확인 설명부터 쭉 나와 있죠. 할 수는 없다. 업무 범위를 그렇게 구분하시고 방금 전에 보셨듯이 소속은 실무교육 대상자인데 중개보조원은 어떤 교육? 직무교육 대상이다. 박스 내용은 이해가 되시면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시고 1, 2월 달에 그냥 기본 내용을 보시고 3, 4월 달에 한번 보시면 돼요. 다 요약집에 들어갈 내용인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이 밑에 하단에 4번 고용인 밑줄 고용인의 어떤 행위 업무상 과로 행위자는 고용인이고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를 했다면 누구도 책임져야 하는가? 개업 공인 중에서도 책임져라.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는 업무상 행위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행위자는 누구이고 고용인이고 기출문제처럼 모든 행위하면 안 되고 업무상 행위라 하면 개업 공인 중에서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행위자가 고용인이고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 2개 있다고. 그 2개부터 문제 한번 봅시다. 거기 1번에 손해배상 책임 있나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 밑줄 하시고 지금 타이틀은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조항을 보는 거예요. 누가 사고친 데 대하여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사고친 데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짓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첫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줄이면 고용인이죠. 다시 어떤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쭉 밑줄하세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뭐? 본다 동그라미. 본다는 말은 민법으로 표현하면 간주 규정이죠. 간주 규정이 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겠는가? 추정하면 안 돼요. 추정. 기출문제처럼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간주 규정이 있다는 말이고 더 넘겨보시면 한 장 넘겨보세요. 102페이지 양가로 3번에 형사책임 있나요? 양벌 규정 밑줄 하시고 양벌 규정 땡땡 하시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어떤 규정이 적용? 양벌 규정. 이렇게 틀잡는 게 가장 기초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 중에서 책임을 묻는 규정은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간주 규정이나 양벌 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죠. 그러면 간주 규정이 없거나 양벌 규정이 없어도 누구는 책임져요? 고용인은 당연히 책임져야 돼. 자, 그러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누가 사고 쳤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고 쳤죠. 양벌 규정에 따라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양벌 규정이다. 간주 규정은 행위자가 고용인이고 업무상 행위한테 누구도 책임지라고. 네 일을 하다가 실정에 사고 쳤기 때문에 같이 책임지란 말이지. 누가 사고를 쳤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사고 쳤다면 누구만 책임이 있고, 간주 규정에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고용인은 책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대충 두 사람이 책임지더라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시면 이런 질문 나와도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구분하실 게,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어떤 사고 친 때 양벌 규정이고 어떤 사고 친 때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거, 이걸 구분하시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럼 양벌 규정은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지금 적으신 것처럼 이 법을 직접 위반하여 징역형에 해당되는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3-3, 1-1 들어보셨죠? 고용인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고 치거나 아니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처럼 소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되는 소위 행정형벌, 징역형 벌금형을 공인중개사법에서 6조째 정리할 때 행정형벌이라 불러요. 형벌. 형벌 사고 친 때만 양벌 규정이에요. 이것도 개념 정의를 최근에 물었던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과태료 처분은 형벌이 아니죠. 징역형, 벌금형하고 과태료는 다른 거예요. 벌금형은 법원의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벌이고, 과태료 처분은 6조째 정리하겠지만 법원과 관계없이 등록관청이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처럼 행정관청이 가장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주는 게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양벌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그러면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 사고 친 때는 어떤 규정 적용이요? 양벌이면, 그러면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이 아니면 다 어떤 규정? 간주 규정.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나 없나요? 손해를 발생케 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은 형벌이 아니죠. 어떤 규정 적용? 간주 규정. 형벌이 아니면 다 간주 규정이 됐죠.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취소 처분하고 정지 처분, 요걸 줄여서 행정 처분이라 해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취소 처분하고 정지 처분은 형벌 아니죠. 이것도 어떤 규정? 간주 규정. 이렇게 틀을 잡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한다 할 때 이 업무상 행위가 조건이죠. 지금 기출문제처럼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뭐인가? 업무상 행위이면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 책임이 있고 양벌 규정이 처벌되고, 업무상 행위가 아니면 간주 규정이 없다, 양벌 규정이 없단 말은 누구만 책임져라? 고용인만. 판례에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결국 누가 할 일을, 개업 공인중개사 할 일을 실장이 대신했다 그 말이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거죠. 계약을 알선하는 업무, 줄이면 중개 업무겠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알선 업무인 중개 업무가 업무상 행위인데, 판례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범위를 좀 넓혀요. 왜냐하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업무상 행위는 중개 업무에 한한다가 아니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업무상 행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뭐인가? 사례가 이렇게 나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부동산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도 의뢰인하고 매수 의뢰인 B 간에 매매 계약을 중개하여 4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중개 업무를 했죠. 중개 계약을 하고 중개 행위를 해서 계약이 알선돼서 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4억짜리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고 중개 보수 받겠죠. 그러면 계약 체결 후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일은 다 했죠. 그러면 민법처럼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은 당사자 직접 하는 거 아니야?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등기 넘겨받으면 하자가 없죠. 그런데 보통은 직접 입금을 하는 게 원칙인데
매수인이 간혹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매수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계약금을 직접 주지 않고 당신 통장에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이렇게 전달 좀 해달라고. 중간에 증거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 중개의뢰인, 여기서 매수 중개의뢰인이 약정대로 개업공에서 가압가게 와서 계약금을 맡기러 왔다고. 근데 중개의뢰인 온 시점에 부동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재 중이었어요.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받았죠. 그럼 소장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야가 횡령했어. 개인적으로 자기가 서불했다고.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중개보조원이 횡령했죠. 횡령 사건 자체만 보면 중개 업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개 의뢰인이 맡겼다 그 말은 중개 업무와 관계되는 사람이죠. 계약금이다 그 말은 중개와 관계되는 돈이죠. 이 돈을 보조원이 횡령한 것이 만약에 업무상 행위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누구만 책임져야 되고, 횡령한 보조원만 책임지고 야한테 책임이 없다 해버리면 손님이 보호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범위는 딱 계약 알선인 중개 업무에 하나는 것이 아니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말은, 계약 알선한 후에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보조원이 횡령해도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포함이 되니까 이 전체가 뭐예요? 업무상 행위죠. 그러니까 야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누구도 책임지라고. 개업 공인중개사도. 그러면 한 개씩 쪼개보니까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있죠. 그럼 당연히 고용인도 민법 적용돼야 한대요. 민법 적용되니까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서 나중에 계약법 가시면 750조가 그렇게 나와요. 불법행위 책임 이런 말 나와요. 불법행위 책임을 정하고 있는 750조가니까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가한 자는, 당연히 고의 과실을 행한 사람은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사고 쳤으니까 간주 규정에 의해서 네가 직접 손해를 간 것은 아니지만 간주 규정에 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부동산 하실 때 내가 직접 사고 친 것뿐만 아니고 내 가게 실장님 내 일 도와줘도 사고 치면 나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직원 관리 감독을 잘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재산상 손해 입은 거래 당사자는 직접 고의 과실을 행한 고용인을 선택하여 배상 청구할 수,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면 간주 규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여 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네가 두 사람이 알아서 배상하십시오라고 쌍방에 대하여 공동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데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고. 그러면 1,000만 원 만약 배상했다고. 그러면 손님은 보호되었죠. 판례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은 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까? 재산상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을 했다. 야 보호 취지가 아니니까 간주 규정은 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손님 보호 취지니까 간주가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네가 배상해야 할 돈을 내가 먼저 줬다 그 말이죠. 그 1,000만 원만큼 고용인에게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구상권 행사해서 다시 돌려받는다 그 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배상 능력이 없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해놓은 게 뭐예요? 보증 설정이죠. 다음 주에 배우시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등인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그럼 보증기관은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1,000만 원 배상하겠죠. 배상한 보증기관은 누구에게? 보증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각각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거래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배상 청구를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가게 실장이 내 일 도와주다가 재산상 손해가 간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나는 고용인을 선임 뽑아서 평소에 사무 감독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이걸 민법으로 표현하면 무과실이다. 무과실.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무과실을 주장하죠. 그러면 고용인이 가한 손해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여기 간주 규정이지 추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간주하고 추정은 민법에서 배우시겠죠. 간주 추정은 민법에서 배우시겠지만 A로 추정, A로 간주하면 A로 인정되는 건 똑같죠. A로 추정 다음에 재판상 절차에서 B란 사실이 나오고 입증돼 버리면 A였다가 B로 번복되는 것이 추정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민법 공부하실 때 아시겠지만 추정 규정 나오면 뒤에 꼭 나올 말이 뭐예요?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그렇게 꼭 나와. 그런데 A로 간주한다 해버리면 A로 인정이죠. 재판상 절차에서 반대 증거 제시가 허용이 아예 안 돼. A로 그냥 끝이야. 여기는 추정이요 간주야. 간주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딴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간주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함정하냐.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 무과실이네. 그때 책임이 없다면 오하고 넘어간다고. 추정이 아니고 간주 규정의 의미요. 그러면 보세요. 양벌 규정 보세요. 이제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이 법을 직접 위반했죠. 징역형에 해당되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고 쳤죠. 그러면 고소고발을 검찰청에 하면 검사가 불러서 수사해서 공소 제기하죠. 재판 갔죠. 판사가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 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벌금형 선고할 수 있죠. 참고로 공인중개사법에서 형벌 종류는 징역형하고 벌금이고 형량은 3-3하고 1-1 두 개가 있어요. 법원에서 재판할 때 징역형 선고 때리면서 벌금형 같이 주는 거 없어요. 징역형을 선고하든지 아니면 벌금형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에서 고용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검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죠. 검고형 선고, 징역형 선고 줄이면 검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결격이죠. 그럼 그 다음 나올 말이 뭐예요? 집행이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간 결격.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간 결격.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의 결격이죠. 뿐만 아니고 판사가 이 법을 위반한 고용인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할 수 있나요? 벌금형 나오면 이 법이죠. 300만 원 이상이죠.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이죠. 그럼 고용인 재판 끝났다 그 말입니다. 직접 법을 위반한 자는 아니지만 누구도 재판해서 개업 공인 중에서도 재판해보겠다는 말은 직접 위반 행위자로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인이 네 일을 도와주다가 이런 형벌 사고 칠 때 평소에 직원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 재판해보니까 고용인을 선임하고 사무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법대로 표현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 그 말은 뭐가 있다?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있는 만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형벌을 주겠단 말인데 직접 위반 행위자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징역형은 없고 뭐를 줄 것인가? 벌금형을 과하겠다는 것이 양벌 규정이에요. 그런데 재판해 보니까 고용인은 사고 쳤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진술을 듣고 고용인 진술을 듣고 판단해 보니까 고용인은 사고 쳤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법대로 표현하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뭐가 없다? 무과실이면 징역형 당연히 없고 벌금형을 과하지 않겠다. 그럼 보세요. 공통조건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무과실 나왔죠?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무과실 나왔죠? 무과실이어도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무과실이어도. 근데 양벌 규정 나면 재판 결과 무과실이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이런 거 비교할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양벌 규정은 지문이 몇 개 나오는데 여기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과실이 있으면 벌금형 받을 수 있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나 없나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원인이 자기가 직접 위반 행위자가 아니고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양벌 규정 재판 받아서 300만 원 이상 받았죠. 결격이 다이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것은 결격인가 아닌가 이걸 물어요.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결격이 되려면 이 법을 직접 위반한 자만 결격이지, 양벌 규정 나오면 위반 행위자가 아니고 직원 관리 감독성의 과실 때문에 벌금형 받았고 위반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양벌 규정 나오고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두 번째요. 여기 고용인이 3-3 사고 치면 고용인 본인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되겠죠. 1-1이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그러면 고용인 재판 끝났죠. 양벌 규정 재판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으면 3년 이하 징역형은 없고 1년 이하 징역형은 없고 3-3면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주겠단 말이고 1-1이면 뭐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주겠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3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고용인이 사고 친 행위가 3-3인지 1-1을 판단할 줄 알아야 3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나오겠죠. 이건 나중에 암기사항이에요. 여기 재판에서 고용인에게 판사가 300만 원 벌금형 선고할 수 있죠. 끝났죠. 양벌 규정 재판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으면 고용인이 300만 원 선고되면 여기 과실이 있으면 항상 300만 원이다. 동일한 금액을 주겠다. 항상 동일한 벌금을 주겠단 말이에요. 벌금형을 주겠다는 말은 맞는데 양벌 규정 재판하는 이유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있는 만큼 별도로 때리겠다 그 말이지 동일한 금액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과실이 크면 500만 원 줄 수 있나 없네. 적으면 100만 원 줄 수가 있고 없으면 벌금형 때리지 않겠단 말이죠. 벌금형을 과한단 말이지 항상 고용인과 동일한 금액,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요 정도가 지금 1, 2월 과정인데 요거 중간에 행정처분 있죠. 요거는 지금 하시기엔 좀 곤란해. 왜냐면 소속이 보존이 어떤 사고 치면 취소처분, 정지처분 대상이 좀 알고 보셔야 돼. 간단하게 보시면 이겁니다. 작년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거든.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중개 대사물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거짓말 등을 하여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겠다. 이게 다음 주 배우시는 금쟁이요. 거짓말하여 판단. 예를 들면 개발 계획이 없는데 매수인에게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땅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빨리 잡으십시오. 거짓말했다고. 그러면 손님은 소속 공인중개사 말 믿고 계약했을 거 아니야? 계약하고 보니까 개발 계획이 없어. 가격이 오른 바가 없어. 이게 거짓말이죠. 손님의 판단 그르치게 하면 7금지에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야. 그러면 소속은 직접 금쟁 위반한 사람이죠. 소속은 자격 정지 대상이에요. 그러면 뭐 하다가요? 매매 계약을 중개하다가 사고 쳤죠. 누가 한 행위로 간주?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이 금쟁이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니까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누구 행위로 인하여? 소속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죠. 소속이 재판 1-1 재판 받으면 본인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되죠. 양벌 규정 재판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으면 1년 이하 징역형은 없고 뭐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전체 사례형 문제야. 그러니까 결론은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법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고 내각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내 일을 도와주다가 재산상 손해 가해도 나한테 책임이 있고 물론 나중에 구상권은 들어가지만 내 일 도와주다가 법을 위반하면 나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고 형벌 대상이 위반 행위하면 나는 벌금형 받을 수 있다.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책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밑에 하단에 100페이지 하단에 맨 밑에 본다까지는 했죠.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밑줄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업무상 행위하다가 고의 과실로 손해 입혔다. 당연히
고용인 책임이 있고 누구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된다. 그죠? 이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간주 규정에 의해서 책임지는 것은 과실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이요? 고의 과실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손해입은 중개 의뢰인의 배상 청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고용인의 선임 및 사무감독의 과실이 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 그 말은 나는 무과실입니다.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 간주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박스 밑에 2번 업무상 행위의 범위 밑줄.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일 때만 간주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둘째 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밑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 거기까지. 중개 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를 줄이면 뭐라 해요? 중개 업무를 하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는 중개 업무뿐만 아니라 되어 있죠. 위 업무와 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포함이 된다. 어디에는? 업무상 행위 범위에는 포함이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중개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하여도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이 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 뭐 부진정 연대 채무란 말은 익히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손해 가했으면 누구도 같이 책임져라? 개업 공인 책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책 익히실 게 셋째 줄. 그러므로 있나요?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고용인에 대하여 동시 그 말은 공동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했죠. 그러면 고용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 행위자인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됐죠? 넘기시고. 행정책임은 땡땡 해보세요. 행정책임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나중에 행정처분이라 불러요.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말이 행정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뒤까지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됨으로 되어 있죠. 고용인의 행위가 등록 취소 사유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받는다?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됐죠? 3번의 형사책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줄이면서 고용인 또는 사원 임원이 뭘 하다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그 말은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밑줄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죠. 그럼 그 행위자 고용인은 벌 받아야 되겠죠. 행위자를 벌한다 할 때 행위자인 고용인은 징역 또는 벌금형 받겠죠. 행위자를 벌한다 고용인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하는 외에 쭉 밑줄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뭐는 없고 징역형 없고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과한다. 원칙이죠. 다만 동그라미. 다만이다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을 과하지 않겠다 그 말이네.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밑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줄이면 뭐? 무과실인 경우 그러하지 않다.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벌금형을 과한다는 말은 과실이 있으면 벌금형 주겠단 말이고 과실이 없으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를 양벌규중이라 한다. 돼 있고 밑에 개업 공인 중에서는 징역형은 없고 뭐 벌금형만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고용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받을 수 있죠.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그죠? 밑에 물론 맨 밑에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인이 직접 위반 행위자가 아니고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 사유 있다. 결격이 아니다. 옆에 페이지 서식 있죠. 서식 제목이 고용신고서하고 종료신고서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등록신고서가 같이 붙어 있죠. 그러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인장등록은 원칙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하는데 서식 보니까 고용신고하는 때 같이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넘기시고 인장등록이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인장등록하고 남은 게 휴피업입니다. 휴피업까지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무하고 관계없는 일을 거의 다 배우신 거예요. 쉬었다 하겠습니다.